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를 이용해서 정량 시험을 할 때 검출한계와 정량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댓글란에 이제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건데요. 검출한계를 보통 이제 Limit of Detection, 그래서 LOD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Detection Limit, 그래서 DL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량한계는 Limit of Quantitation, 그래서 LOQ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Quantitation Limit, QL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먼저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PLC 정량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먼저 검량선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검량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표준품을 가지고 표준액을 농도별로 만들어서 보통 이제 5개 이상의 농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액을 농도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리스폰스, 피크 면적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2차원 평면, 여기 산점도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축은 당연히 리스폰스가 되는 거고요. 가로축은 농도겠죠. 검량선을 작성하면은 검량선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회귀 방정식을 구했을 때 b라고 하는 y절편이 0보다 큰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0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y는 ax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죠? b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y절편이 지금 보면은 0을 안 지나고 항상 이렇게 되느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느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검량선을 그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뽑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전에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어요. 지금 리스폰스고요. 여기가 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검량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검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해서 각각의 농도별로 피크 면적을 측정해서 나타냈을 때 실험점들이 있죠. 그러면 실험점들의 잔차를 최소로 하는 하나의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검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검량선을 지나는 실험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량선을 지나지 않고 검량선 가까이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게 0을 지나지 않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살짝 연장을 쭉 시키게 되면은 0을 지나지가 않죠. b가 0보다 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했을 때 최소 농도인데요. 요 농도보다 더 적은 농도의 표준액을 만들어서 한번 인젝션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피크 면적을 측정을 해봐서 여기다 나타냈어요. 나타냈더니 한 요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실험점은 이 검량선을 따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검량선에 의해서 정량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농도를 낮췄어요. 낮췄더니 이게 검량선을 따른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검량선과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정도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 농도에서의 지금 리스폰스라고 하는 피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요 농도보다 여기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 우리가 측정했을 때 피크 면적은 이 검량선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전에 요 농도보다 바로 앞전에 검량선을 따르는 최소의 농도를 우리가 정량한계 QL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량한계를 다시 한번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량이 가능한 최소의 농도를 정량한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여기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는 지금 이 검량선을 따르지 않아요. 그 검량선에 있는 그 리스폰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요점에서의 리스폰스 값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 이 정도의 농도에서는 이 정도의 피크 면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추정값이는 거죠. 그래서 추정값을 따르지 않는, 검량선에 의한 추정값을 따르지 않는 최소 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는 지금 피크 면적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정량을 할 수 없다는 거. 결국 여기 있는 회귀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농도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여기서도 어차피 피크는 나오고 피크 면적은 측정이 됩니다. 즉 검출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점점 농도를 낮춥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피크의 면적이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어느 한도 이하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피크 면적이 보였어요. 예, 이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제 피크 면적이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농도를 낮췄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피크 면적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피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출되는 최소의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검출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디텍션 리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텍션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출이 가능한, 피크가 적분이 가능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연히 베이스라인과 구분이 되는, 노이즈와 구분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최소의 농도를 우리가 검출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출 한계와 정량 한계 정의는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정량 한계는 정량이 가능한 최소 농도, 검출 한계는 검출이 가능한 최소 농도. 검출 한계의 농도에서는 정량이 되지 않아도 된다. 정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회귀방정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정확한 농도값을 나타낼 수가 없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 한계, 검출 한계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농도를 낮춰가면서 구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이 보통 한 3가지씩 방법이 있는데요.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는 3가지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주얼 이밸류에이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검액이나 표준액의 농도를 점점 낮춰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사실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논쟁의 여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안 씁니다. 이건 뭐 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B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SNB가 3을 우리가 디텍션 리미트, 그 다음에 SNB 10을 우리가 퀀티테이션 리미트, 이런 식으로 정해놓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정량 한계와 검출 한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검량선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하는 방법은요, 정의는 정의를 따름이고 구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거를 디텍션 리미트로 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 3가지인데요. 3가지에 따라서 구하더라도 그 값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검출 한계, 정량 한계라고 하는 건 정의는 하나인데 왜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서로 다르게 나오나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미리 전제하는 조건이 다르고요. 서로 약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반응의 표준 편차와 검량선의 기울기에 의한 방법입니다. 2번 호고 3번 호군요,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전제, 가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 달라요. 아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SNB를 가지고 한번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은 검출 한계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3이 되려면은,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시그널의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퀀티테이션 리미트, 정량 한계를 구할 때는 그때는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량 한계로서의 우리가 시그널 노이즈를 갖다 구할 때는 노이즈에 대해서 시그널의 비율이 5배, 그죠? 높이 비가 5배일 때, 그때를 우리가 정량 한계라고 보고 있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하고는 별도로 적어도 노이즈에 비해서 시그널의 높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정량 한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이요. 그냥 정해놓은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기준은 다 USP, EP 아니면은 뭐 ICH 가이드라인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반응의 표준 편차와 검량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검출 한계, 정량 한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리스폰스, 피크 면적의 표준 편차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은 검량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스폰스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는 리스폰스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농도의 검액을 혹은 표준액을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피크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피크 면적이 나오는 그 면적 값들을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어차피 그 검량선의 기울기를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직선성을 하면서 검량선을 작성을 하는데 그때 검량선은 한 번만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보통 3번 이상 작성을 하죠. 그래서 3반복 이상을 하니까 그러면 3번 반복한 그 검량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식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자,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통계 시간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모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모 표준 편차. 그러니까 모수라고 하는 건요.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이 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ICH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식이에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제 물론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고시로 냈으니까 식약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ICH 가이드라인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잘못 쓴 거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통계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 사실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구할 때 쓰는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죠. SS. 그러니까 이제 그 검량선의 기울기 S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S로 쓰기는 뭐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걸 갖다가 뭐 다른 걸 갖다가 뭐 표기로 M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하면 되지. 이거를 함부로 그렇게 여기다가 써제낀다는 거는 사실 통계학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기하말로 그러시죠. 자,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사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농도의 검액이나 표준액을 여러 번, 뭐 5번이고 6번이고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피크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구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슬로프, 검량선의 기울기를 썼으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검량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ICH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식약처 고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블랭크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HPLC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시험법으로는요, 블랭크 시험에 리스폰스가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분석 대상 성분이 전혀 없는 블랭크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인젝션을 하면 피크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피크 면적 0이에요. 블랭크 시그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시험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랭크 테스트를 했을 때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뭐 적정을 한다든가 만약에 뭐 분석 대상 물질이 전혀 없이 그냥 증류수만 떨어뜨리고 우리가 지시약을 집어넣으더라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피크가 안 나오니까 이건 방법을 못 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표준 편차를 사용하냐면은 검량선의 Y절편, 세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검량선을 3번 이상 작성을 하니까 그럼 각 검량선마다 Y절편이 존재를 할 겁니다. Y절편이 하나, 둘, 3개 있으면은 그 3개의 Y절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잔차의 표준 편차. 자, 잔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검량선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검량선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잔차라고 하는 것은 레지듀얼이라고 해요. 레지듀얼. 이거는 측정값에서 추정값을 뺀 겁니다. 자, 측정값은 뭡니까? 이거겠죠? 이런 게 측정값이고요. 추정값은 뭐예요? 측정값들로부터 잔차의 크기를 최소로 하는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량선이 바로 뭡니까? 추정값들로 이루어진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농도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한 값은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농도일 때는 다른 데이터들을 쭉 봤을 때는 면적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추정이 되는 값이 바로 이게 바로 추정값이 되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바로 추정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잔차는 어떻게 돼요? 잔차는 실험값과 요 직선상의 점 사이,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잔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잔차가 지금 보면은 측정값이 추정값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잔차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데서는 잔차가 얼마가 나옵니까? 잔차가 플러스가 나오겠죠? 여기는 잔차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통계 시간에 편차를 배우셨죠? 편차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잔차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모두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차를 구해서 그럼 잔차는 어떻게 구해요? 이 추정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검량선을 구웠으면은 검량선에 대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회귀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회귀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농도에 대한 추정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여기다 농도를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y값이 바로 추정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실험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실험값에서 추정값을 빼가지고 우리가 잔차를 구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번 검량선을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5개의 잔차가 나올 거고요. 그럼 총 검량선을 3번 그었다. 그죠? 5번씩 3번 그었다. 그러면 15개의 잔차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15개의 잔차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그 식에다 집어 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에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편차는 측정값에서 평균을 뺀 거고요. 잔차는 측정값에서 추정값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겁니다. 그래서 편차, 잔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오차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오차도 일종의 모수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참값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측정값은 알아도 참값을 모르니까 당연히 오차는 모르죠. 그래서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잔차나 편차를 사용한다. 그죠? 네, 마치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평균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차라든지 편차를 이용해서 오차가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검출한계, 정량한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의 표준 편차와 그 검량선의 기울기에 의한 방법에 아까 전에 제가 뭐 S분의 뭐 3.3 곱하기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개의 식을 써드렸는데, 그 2개의 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댓글로 질문이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영상을 찍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뭐 굳이 알아가지고 뭐 도움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알려면은 또 이제 통계적인 또 내용들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통계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